자, 2개월 만에 또다시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향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사했고 용의자도 체포가 됐는데요. 이 사건이 약 50일을 앞둔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아침부터 이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네네. 있는데 2달 만에 또 총격을 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사실 뭐 경호국이 미리 대응을 좀 하면서 네, 지난번처럼 그렇죠. 네. 직접 피격은 없었는데 그래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트럼프 후보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했는데 이번 속보를 딱 처음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지금 이 트럼프 후보 자체가 굉장히 그 캐릭터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살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진 거는 지난 7월에 펜실버니아 버틀러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 도중이었고요. 그랬었죠. 그 이후에 사전 기도가 적발되기도 했고 했는데 예. 이제 경호가 굉장히 이제 좀 치밀해졌고 삼엄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했는데 미수긴 하지만 예, 또 한 번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네요. 좀 놀라셨죠? 그래도 네, 그렇죠. 이거 보시면서. 예, 예, 예. 네, 이 총격 위기를 벗어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과 좀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강인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네. 이 메시지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땐 7월 달에 1차적으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그 위협이라든가 이거에 굴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상을 부각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부각을 한 건데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그 이 강력한 그리고 미국인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지도자상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좀 분열돼 있던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전 세계적인 위상을 끌어올리고 뭐 이러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논리 자체가 설득력을 지니려면 본인 자체가 통합적인 지도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발언들이나 이게 또 미국 사회의 통합을 강조하지만 예. 그 통합이라는 게 내 중심의 통합이라는 얘기거든요.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건재 이미지가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바와 달리 오히려 뭐 7월보다 파장이 더 클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공화당 쪽에 희망적 바람입니까? 사고라든가 예. 아니면은 미 현지 저도 지금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미 현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라고 보도하는 건 맞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진 대선 동향이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는 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그러면 이건 가정인데 네. 차 의원께서 이제 직접적 피격은 없었던 부분에 짚어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어떤 혈흔이 낭자한 직접적 피격이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아마 중도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피격을 당한 입장에서 그걸 또 극복을 했다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뭐 7월 달 그 당시 피격 당시에도 이건 신이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번에는 이제 미수에 그쳤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이 강인한 지도자상 그다음에 자기 위협에 굴하지 않는 지도자상이 왜 잘 부각이 안 되냐 하면 사실은 그 흐름은 7월 달에 펜실버니아 버틀러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을 때 가장 오히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찬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 다음에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공화당 전당대회로 이어지면서 얘기한 건 바로 그 강력한 지도자상 자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단합이었고, 예. 또 자기에 반대하는 건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이다. 이런 쪽의 이미지를 심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실적으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뭐 조금 더 파장이 컸겠지만 예. 이게 대선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기는 저는 근본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암살 시도 용의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호국이 암살 미수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체포 당시에 용의자가 매우 침착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의 뭐 동기나 배경이 좀 밝혀졌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건 동기 자체도 여러 가지 미국 내에서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SNS도 그렇고 이게 1차 때도 나왔듯이 이거 결국 뭐 공화당 지지자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내외 이슈들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이 다시
기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그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좀 분야에 갈리는 특히 부분이 예, 있죠. 예. 그 동맹 부분이라든가 음. 다른 국가들의 안보 공약 부분은 특히 이제 공화당 기존 공화당 그 입장하고도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미흡한 지지라든가 전쟁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 때문에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그 공화당에서 가장 바라는 그림은 이걸 거 아니에요. 반 트럼프에다가 반 공화당 성향의 지지자가 피격을 시도했다 이런 걸 건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있었던 현직이든 아니면 대통령 후보든 미 대통령 이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 암살 시도 또는 피격 시도라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동기가 밝혀진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뭐 개인적인 일탈 같은 경우로 나오는 그렇죠.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의 명확하게 정치적인 뭐다라고 문제라는 나오기가 거죠.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FBI라든가 근데 만약에 국제적인 어떤 조직망에 의해서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분명히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 수사를 할 건데 예. 앞으로도 피격 시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한번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피격 시도를 할 만한 체제나 조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실. 차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피격이 벌어질 뻔했던 이번 이 과정은 어떻게 원인을 좀 분석해 보셨어요? 제일 큰 건 제가 볼 때는 미국 사회의 분열이나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예, 심해지겠다. 왜냐하면 분열이나 양극화라는 게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선거 과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강 정책을 표방하는 지도자가 나와도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참기 때문에 2020년에도 선거 이후에 그 불복에 의한 움직임이 나왔고 의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상황까지 나온 거고요. 지금도 뭐 반 트럼프 성향이 굉장히 짙은 분들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그거는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서로를 그 증오하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승리라는 걸 무슨 수를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도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7월 사건과 비교를 좀 해보면요. 이번에는 이제 뭐 그때처럼 버틀러 유세 일정도 아니었고 그렇죠. 골프장 라운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트럼프가 미 전역에 골프장을 또 소유하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동선을 누군가 미리 알았을 것인가, 도움을 줬을 것인가, 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죠. 이 뭐 부분 볼수 내부에서 있을까요? 누가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경호 정보가 미리 누구한테 노출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저 장소 자체가 예. 어떤 공적 그 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개인 골프장이었단 말이에요. 일반인한테 쉽게 오픈된 곳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관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유세 활동 기관이 아니면 틀림없이 플로리다에 있을 거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향을 조금 관심 있게 본다면 굳이 내부 정보 유출이 아니고도 아니어도 저 집요함만 있다면 제가 볼 땐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용의자가 트럼프에게 실망한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이란의 암살 첩보도 있고 했었잖아요. 여기와 연계됐을 가능성은 좀 없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국제적 만약에 조직망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제적 조직망이라는 거 얘기할 건 굉장히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도는 해봤겠죠. 시도를 했을 것이다. 시도는 해봤겠죠.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또 도주 과정도 허술하거든요. 네. 이런 걸로 볼 때는 가방도 남겨놓고. 국제적인 연계라는 게 서로 이제 SNS 같은 게 발달하니까 그 SNS를 통해서 반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거부감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을 주고받다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게 개입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 무사하다는 소식에 대해서 뭐 해리스 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안도를 했고요. 그렇죠. 사실 이게 한 차례 피격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아까도 잠시 경호에 대한 언급을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7월 피격 사건 이후에 경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호 책임자도 당시 경호국 책임자도 사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전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호장
그 경호 장소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미수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암살 시도범의 도주 경로 차단 이런 것까지를 이제 비교적 이번에는 좀 촘촘하게 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주 경로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잡은 거거든요, 이번에도. 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경호수 좀 낮은 거다 이런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 주로 쪽 주장이고. 제기하는 이슈들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앞서도 양극화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트럼프 후보의 정치적 수사가 너무 과열됐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공격적 비판이 피격 사건을 초래한 거다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폭력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근데 당장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이제 2차 TV 토론에서 나왔던 반려동물 잡아먹는 IT 이민자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네네. IT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나온 말인데 그 이후에 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게 특히 개인들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앞으로 11월 5일까지 그건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고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 누군가 위해 피격이나 위해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더 촘촘해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대선 이후에 혹시라도 불복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불복. 예,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의회 거죠. 정부 그때 나온 사태처럼 스토리는 예. 이미 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그러니까 결국 음모론이죠. 모두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권력까지도 동원한 거라고 의심되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지도자 선의 대립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 국민들 간의 충돌이나 이제 대결도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사태가 더 좀 우려돼요. 그렇군요. 이게 미 대선이 이제 7주간의 선거운동 기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도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죠. 이게 정책 대결, 공약 대결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가까이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분열 양상을 보이게 되면 네네. 상대방 말 듣지도 않고 여기서 뭔가 누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것인가 이런 거에 또 초점이 맞춰지니까 사실 이번 그 총기 이 암살 시도 사건도 총기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총기 규제는 사실 공화당에서는 없애자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디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 상황 자체가 확 아까 얘기한 대선 판도를 뒤울 정도로 위험한 정도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이 분열과 대립을 극복한 단합의 문제.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이민자나 이런 문제에서 포용적인 견주로 나설 거고 공권력을 강화하기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한 총기 소지 같은 것도 규제하겠다. 이러면 딱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반이민 정서라든가 아니면 총기 이제 소지 규제 오히려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움직임 이거는 또 총격 사건을 오히려 부추겼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유리한 그 스토리로 이끌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는 건재하다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예. 사실 지금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그냥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40%의 지지자를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그게 지지자들 기존에. 2차 토론에서도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 지지율 변동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거든요. 양자 대결에서. 그러면 40%만 지켜도 이기고 이 40%를 확실히 투표장으로 불러내겠다라는 게 전략이라면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 자기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이런 선거 전략이 또 나름대로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